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품 상용화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군산 장자도 해안도로가 대종이나 큰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벽을 쌓아달라고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는 방제시설 방안을 해수청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이 센터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필수 시설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주변에 동물용 의약품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겁니다. 그 첫 단추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는 250억 원이 투입돼 준공됐습니다. 또 2단계 사업인 3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도 본격화됐습니다.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3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3단계 사업인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국비 확보에 나섰던 상황.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 예산안에 3단계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단계 시설이 2027년에 구축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 정도 마무리 단계쯤 해서 해달라 이런 취지고, 우리는 단기면 빼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하지만 임상시험센터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1, 2단계 시설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상시험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면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익산에 입주하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개발 품목을 실제적으로 산업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런 시설을 기업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다 활발한 연구 개발이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관문은 국회 심의 단계.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본격화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지금 기재부 단계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집어넣으면 또 시작이 되는 거고. 최근 정부의 바이오 분야 기회발전 특구에 선정된 익산시. 시장 선점과 기업 유치, 연관산업 확대 등 파급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선 핵심 인프라인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막힘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내년 말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주로 확장을 위해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5개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국가유산 야행을 포함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유산, 세계유산 활용사업 등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가유산 야행은 지난 2018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최근 1년 새 3.9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서 새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65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 원이 오른 것으로
분양가격 지수 상승률은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제주, 충남,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낮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산대 자퇴생이 연평균 6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 국립대를 자퇴한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군산대는 모두 3,33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의 5년간 자퇴생 수는 비수도권 국립대 32곳의 평균인 2,641명보다 많고 수도권 5곳 평균 1,100명보다는 3배가 더 많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4,985명, 전주교대 101명으로 연평균 자퇴생이 각각 997명과 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찾는 방문자 가운데 외지인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시간여행 축제 방문자 수는 25만 5,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지인은 17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지인은 7만 5천여 명, 외국인은 135명입니다. 외지인 비율은 지난 2022년 36.37%에서 지난해 29.58%로 줄었습니다. 20리터 쓰레기 봉투 값이 도내에서 익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쓰레기 봉투 값은 도내에서 익산이 54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반면 진안구는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익산과 가격 차가 2.7배에 달했습니다. 군산은 500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비쌌고 전주는 46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어 익산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2만 2천 명에 체납 건수는 8만 6천 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체납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생계형이나 소상공인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군산 장자도 해안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해마다 대조기나 큰 비가 내리면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방벽을 쌓아달라고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산시는 이제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의 끝섬인 장자도, 대장봉 할매바위로 들어가는 길목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기고 넘친 물은 상가 앞까지 넘실댑니다. 3, 4m 높이의 배 정박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일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다는 대조기에 비까지 내려 해안도로가 바닷물에 잠긴 겁니다. 물이 많이 넘어와서 차들도 거의 다 이게 주차돼 있던 차들도 전부 다 침수돼가지고 비상시에 막 전화해가지고 경찰분도 오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차들 빼는 상황이었고 여기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장화 신고 다닐 정도로 물이 또 바닷물이 넘었었고. 네.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해마다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파도가 치면 이제 여기까지 다 넘어오지, 지구까지. 다행히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쳐서 1년에 두세 번은. 주민들은 바닷가에 방벽이 없어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수년째 차수막 등 방제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이제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길이 뚫린 지 7년이 됐고 저희가 물이 매년 넘어서 시청하고 시의회에다가 얘기한 적은 한 5년 정도 됐는데 당초 16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넓히기로 한 계획에 방벽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해수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장자도 해안도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공장에서 불이 번져 8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오식도동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공장 3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은 4시간 40분여 만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전북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 면적은 2,70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45%에 그치고 폭염도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는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해 약재 살포를 지원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9월 하루 최다 강수량 기록이 53년 만에 깨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군산의 강수량은 14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군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다 강수량입니다. 그동안 역대 9월 하루 최다 강수량은 1971년 127.3mm였으며 53년 만에 바뀐 겁니다. 도내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내진 설계율은 14.3%로 전국 평균인 17.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1.3%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26.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내진 설계 의무는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이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 기간 동안 대학로 구간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군산시는 오는 2일 오후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구시청 사거리에서 내항 사거리까지 대학로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일부터 6일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첫 차는 월명 경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30분 간격으로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의 맨발 황토길이 23일 준공됐습니다. 황토길은 703m로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건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또한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2곳과 황토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시는 월명공원, 금강공원에도 황토길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22일에서 24일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23일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기업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총 290여 개 부스로 조성되는 기업 전시관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가자 3천여 명을 위한 시내 7개 호텔의 810개 객실 확보는 물론 도내 참가 기업 모집을 완료했으며 행사장은 대회 일주일 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시가 10월 초 열리는 비빔밥 축제에서 1963명이 함께 만드는 초대형 비빔밥을 선보입니다. 이번 비빔밥 축제는 10월 3일에서 6일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전주업, 비빔업을 부제로 열립니다. 올해 철거가 예정된 전주 종합경기장의 준공 연도인 1963년을 기념해 1963명이 참여하는 1963 대형 비빔 퍼포먼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사에선 이외에도 20여 개의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주 음식 주제관, 테마존을 선보이고 거리 공연, 비빔 퍼레이드, 유명 요리사 마스터 클래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마련됩니다. 진안군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 40분쯤 성수면의 한 마을 복지회관 앞에서 SUV가 도로를 벗어나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익산시와 국제로타리클럽이 손을 잡았습니다. 익산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지역협의회 소속 10개 클럽은 오늘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되며 익산시는 발굴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2024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시민 배심원은 자동응답 시스템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18세 이상의 익산 시민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 배심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영등동에 있는 한의원 5곳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에는 재단법인 원불교 영등보화당 한의원이, 치매 안심 가맹점은 서동 한의원, 본 한의원, 익산 바른몸 한의원, 청담 한의원 등 4곳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한의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극복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 개최하는 NS푸드페스타에서 익산 대물림 맛집 12곳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는 축제가 진행되는 26일에서 27일 매일 낮 12시와 오후 2시 30분에 익산 대물림 맛집 무료 시식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식회에는 12가지 음식 400인분이 준비됐으며 다회용기로 시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12개 대물림 맛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120장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창업 농업인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창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첫해 23개 농가에서 이듬해 39개 농가로 늘더니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66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또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2024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교도소 세트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호러와 홀로그램을 융합한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신규 가입한 4개 업체를 찾아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곳은 백구건강원, 구도마켓, 주식회사 대륙TK, 유한회사 대명통운 등 4곳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